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단 한 사람의 상상력이 현실을 바꾸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일론 머스크일지도 모릅니다. 전기차, 우주 탐사, 인공지능,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까지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수많은 기술은 이미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죠. 하지만 그를 단순히 천재 사업가라 부르기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일중심적이며 때로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고 SNS에서 보여주는 급작스러운 결정과 행동은 그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전기차,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스타링크 위성, 그리고 화성 이주라는 상상이 실험 단계에 접어든 오늘.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엔 늘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번 영상에서는 찬사와 비판, 감동과 충격 사이에 선 한 사람. 세상을 바꾸겠다는 단순한 확신 하나로 불가능에 도전해온 한 인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철학, 고통, 그리고 혁신을 함께 만나보시죠. 1.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년, 세상을 바꾸겠다는 작은 불꽃.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수가 적고 생각이 많던 소년. 몸집은 왜소하고 성격은 조용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호기심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 놀 때 머스크는 책상에 앉아 백과사전, 공상과학소설, 그리고 기술 잡지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실보다 책 속의 세계가 더 생생하게 느껴졌죠. 일론은 유독 과학과 컴퓨터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10살 무렵 그는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얻은 중고 컴퓨터를 가지고 독학에 들어갑니다. 당시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베이직. 단 한 권의 설명서만 가지고 그는 기계어의 구조를 스스로 파악하고 코딩을 배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너무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입력할 때마다 화면에 반응이 생기고 수많은 상상들이 코드를 통해 형상화되는 그 경험은 어린 머스크에게 일종의 마법처럼 다가왔습니다. 12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만화에 빠져있던 그 시기, 일론은 혼자 힘으로 만든 우주 전투 게임 블래스타를 완성합니다. 이 게임은 외계 선박을 격추하는 단순한 구조였지만 그 안에는 물리충돌, 포인트 계산, 적 인공지능 등 당시 기준으로 정교한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게임을 컴퓨터 잡지사에 팔았고 약 $500를 받습니다. 12살 소년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돈보다 더 값졌던 건 세상에 내 아이디어를 구현해냈다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학교에서의 따돌림, 집단 괴롭힘은 그를 일찍이 성숙하게 만들었고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그를 밀어넣었습니다. 책과 컴퓨터는 그의 피난처였고 동시에 세상을 향한 창문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다고 결심합니다.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떠오르는 상상들 로켓, 전기차, 인공지능, 인터넷. 그 아이디어들을 구현할 수 있는 무대가 이곳이 아니라고 느꼈던 거죠. 이처럼 조용하고 외로웠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소녀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작은 불꽃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미 그 누구보다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상상하던 미래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코딩을 배우던 그날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미래가 있는 곳을 찾아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일론 머스크는 17살의 나이에 단 하나의 가방을 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캐나다. 그에겐 이민의 의미가 탈출이 아니라 진입이었습니다. 더 넓은 가능성과 자유, 그리고 기술이 중심이 되는 미래 문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죠. 당시 일론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어머니의 시민권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모의 집 지하실에 얹혀 살며 농장에서 곡식을 나르고 보일러실 청소, 나무 베기, 배관공 보조 등 온갖 막일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다고 회상했지만 머스크는 이 시기를 통해 진짜 독립의 의미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년 후 그는 목표했던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해 물리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전공 하나만을 선택하던 시대, 일론은 물질의 근본을 파악하는 우주의 언어와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세상의 언어를 동시에 배우기로 한 것이죠.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배우고 싶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거나 성공하고 싶다는 차원이 아닌 구조를 이해하고 혁신의 본질에 접근하려 했던 겁니다. 이 시기, 그는 미래를 바꾸는 5가지 영역에 대해 깊은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 5가지는 바로 인터넷, 청정에너지, 우주탐사,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 뇌와 기술의 융합. 이 5가지는 훗날 그의 삶 전체를 이끌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학창시절 머스크는 책벌레였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집중력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늘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업 아이디어를 나눴고 밤샘 토론은 일상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처음으로 도시 안에서만 이뤄지는 비즈니스가 아닌 지구 전체를 무대로 하는 혁신에 눈을 뜨게 됩니다. 물리학으로는 근본을 배우고 경제학으로는 그것을 움직이는 힘을 이해하는 시기였죠. 또한 그는 이 시기 언젠가 전기차를 만들고 로켓 회사를 세울 것이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웃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이미 가능한가? 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단지 한 청년의 유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있는 곳으로의 이사였고 일론 머스크라는 인간이 자신을 실험하고 검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이민자의 신분이 아닌 미래 설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인류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 결심은 지금도 그의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3. 인터넷, 전기차, 로켓 남들이 불가능하다던 모든 것에 도전하다. 미국 대학 시절 일론 머스크는 세상의 구조를 배운다는 목적 하나로 물리학과 경제학을 동시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그는 더 이상 이론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실험실이 아닌 현실로 이끌었죠. 박사 과정을 단 이틀 만에 그만두고 그는 바로 창업 전선으로 뛰어듭니다. 그의 첫 사업은 형 킴발 머스크와 함께한 집투였습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상의 디지털 지도와 온라인 상점 안내 서비스였죠.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서비스지만 1990년대 후반 당시에는 길을 알려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기 전에 기술에 관심을 가졌고 누구보다 먼저 실행에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집투는 컴팩에 의해 약 3억 달러에 인수됩니다. 머스크의 몫은 약 2,200만 달러.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은퇴를 고민하겠지만 그는 곧장 또 하나의 시도에 착수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 X.com이었습니다. 은행이란 공간도 인터넷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 서비스는 곧 페이팔로 발전하게 되고 전자상거래의 핵심 기반을 제공하며 또 한 번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번엔 15억 달러 규모의 매각, 그의 손에 들어온 자산은 약 1억 8천만 달러였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머스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신의 쾌적한 삶에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향했습니다. 로켓 회사를 만들고 전기차 회사를 세우며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로켓? 나사도 실패하는 분야를 민간인이 한다고? 전기차? 단가도 비싸고 주행거리도 짧은 물건을 누가 사겠냐고 말이죠.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실패 확률이 90% 이상임을 알면서도 스페이스X를 세웠고 전기차는 실패한 개념이라는 통념을 뚫고 테슬라를 시작했으며 에너지 전환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던 시절에 솔라시티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남들이 말리는 곳에 자신이 직접 돈을 넣고 몸을 던지는 것. 그 결과 2008년 그는 두 회사가 동시에 파산 위기를 맞으며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냅니다. 스페이스X는 세 번째 로켓 발사에 연속 실패했고 테슬라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어느 하나에만 돈을 넣어야 한다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돈을 반으로 쪼개 두 회사에 동시에 넣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만든 회사를, 자식처럼 느껴지는 존재를
하나만 살리고 하나는 굶기라는 건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 그의 이런 결정은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회사 모두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네 번째 로켓 발사에서 마침내 궤도 진입에 성공했고, 테슬라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아 간신히 숨을 돌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에게는 반복되는 무시와 조롱이 따라다녔습니다. 민간 우주 탐사는 불가능하다던 미국 항공 우주계 인사들, 전기차는 장난감일 뿐이라던 투자 전문가들,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아마추어라며 조롱하던 언론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해보겠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다들 두려워서 피한 일이었다. 일론 머스크는 안정 대신 위험을 선택했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확신으로 그렇게 많은 불가능에 도전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류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 하나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불가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냐고요?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진짜 미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4. 회사 바닥에서 잤던 CEO, 그의 진짜 직업 윤리. 일론 머스크. 세상은 그를 괴짜라고도 부르고 천재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식어를 뛰어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일 중독자, 아니, 그보다는 일의 화신에 가까운 사람. 그는 말합니다. 매주 80시간에서 100시간씩 일했습니다. 공장 바닥에서 잤고 눈을 뜨면 온몸에 금속가루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테슬라의 모델3 생산 지옥이라 불리던 시기, 공장 내 바닥에 이불도 없이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가 왜 그랬냐고요? 과로 자랑 때문이 아닙니다. 헌신의 증명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빠지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공장은 매일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는 CEO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조차 현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은 열정이 아니라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서 한다는 말로는 그의 노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의 양은 단순한 동기부여나 자기개발 수준을 훌쩍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생산 라인이 멈췄을 때 그는 직접 공장에 들어가 페인트샵에서 칠을 하고 조립 라인에서 부품을 조립하며 로봇이 오류를 일으키면 밤새 설계를 수정합니다. 엔지니어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합니다. 이런 글을 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합니까? 당신은 CEO잖아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회사의 가장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일론 머스크는 어떤 사업이든 문제의 핵심에 깊숙이 뛰어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테슬라에선 생산 라인을 설계했고, 스페이스X에선 로켓 연료 시스템을 직접 계산했고, 뉴럴링크에선 뇌 임플란트의 회로도까지 그렸습니다. 한창 스페이스X가 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있을 때는 직접 엔지니어를 구하지 못해 내가 직접 하자며 스스로 로켓의 수석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맡은 일이라면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누군가 해줄 거야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직업 윤리는 단순히 시간을 오래 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몰입이며 인류의 미래를 향한 사명감입니다. 그는 내가 잘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아야지라는 사명으로 일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일은 힘들다는 말 자체를 사치처럼 여깁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론은 자신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오직 결과, 오직 해결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이유로 그렇게 일합니다. 나 하나쯤은 죽도록 일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에게 일은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신념이자 존재 방식입니다. 내가 이 회사를 만들었고 내가 만든 이 꿈을 끝까지 책임지는 건 나 자신이다. 이 신념이 있었기에 그는 무너질 듯한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당장 성공하라고 외치지만 그는 말합니다. 성공은 버텨낸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나는 오늘도 그걸 믿고 일할 뿐이다. 세상은 오늘도 일론 머스크를 바라보며 놀랍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특별한 마법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진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5. 실패는 아프지만 중요한 일이라면 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실패를 낭만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론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실패는 나에게 있어 진짜 아프다. 머리도 가슴도 아프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도전, 무모한 낙관주의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의 인생을 성공의 연속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스페이스X의 첫 3번의 로켓 발사는 모두 실패로 끝났고 마지막 4번째 발사에서도 실패했다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4번째 로켓이 우주 궤도에 진입했을 때 그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겨우 한 발 남았다는 현실 사이에서였죠. 그는 말합니다. 성공은 운일 수 있지만 실패는 내가 책임져야 할 현실이다. 그렇기에 그는 늘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지 않기 위해 공장에서 자고 직접 조립 라인에 들어가고 심지어 로켓 엔지니어가 없어서 스스로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주 엔지니어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실패를 감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패를 마주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아도 중요한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란 인류의 생존, 문명의 진보, 미래 세대를 위한 인프라입니다. 전기차가 그렇고 우주 탐사가 그렇고 인공지능과 뇌 인터페이스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낮고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았지만 그는 그래도 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인생을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길이 아닌 곳을 걸어가야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혼자 실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바로 그 누군가가 되기를 자처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패를 피하지 마세요. 실패를 통과하세요. 가장 중요한 일은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허공에 던진 말이 아닙니다. 2008년 그는 그 말을 자신의 모든 돈을 걸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만든 시작점이 되었죠. 실패는 그를 두렵게 했지만 두려움보다 사명감을 택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에게 실패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 준비해야 할 이유에 가깝습니다. 아프지만 감수할 만한 고통, 무섭지만 피하지 말아야 할 시험,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해야 할 일 앞에서 감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 그는 실패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실패할 줄 알면서도 움직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진짜 해야 할 일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6. 일론 머스크의 철학 내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확장하는 것. 사람들은 자주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죠? 전기차, 로켓, 인공지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까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영역입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 목표는 인간의 의식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외톨이처럼 지내던 그는 책 속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우주를 찾았고 결국 물리학이라는 학문에 매혹됐습니다. 우주의 작동 원리를 알고 싶었다는 그의 말은 단지 이론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위한 갈망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철학자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철학적입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단지 편리함을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I는 인류의 잠재력을 확장시키거나 반대로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 기로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오픈 AI 설립 초기에 참여했고 이후 뉴럴링크를 통해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클라우드는 우리의 또 다른 뇌입니다. 문제는 그 연결이 너무 느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뇌 인터페이스를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인간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스페이스X를 만든 이유도 단순한 우주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구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인간 문명이 지속되기 위해선 다행성 생명체가 되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화성은 탈출구가 아닙니다. 모험이며 문명의 두 번째 지점이고 인간의 스케일을 우주로 넓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성 식민지화라는 말 대신 인류 의식의 확장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씁니다. 그의 관심은 기술보다 방향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죠. 테슬라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의 전기차는 단순히 배터리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금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고보다 제품 개발에 돈을 씁니다. 좋은 제품이면 사람들은 알아서 알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건 시장의 반응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테슬라의 모든 특허를 오픈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일이 경쟁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현실에 없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꾸는 꿈은 공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실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성공 가능성을 수치로 계산하며 움직이지만 동시에 그 수치를 넘어서는 가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의식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기술은 더 나은 질문을 던지기 위한 도구이며 인류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늘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가 수많은 분야에 도전하는 이유, 실패를 감수하고 미지의 영역에 뛰어드는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철학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유리를 씹듯 현실을 견디고 있습니다. 7. 미래를 생각했을 때 설레는 기분이 드는가?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래를 떠올리며 설레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삶의 전부라면 너무도 우울하지 않나요? 그는 언제나 문제 해결을 넘어서 그 너머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두근거림, 설렘,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가능성. 그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금속 냄새로 시작됩니다. 거대한 로켓이 조립되는 공장 한가운데서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엔진을 바라봅니다. 이걸로 우리가 화성에 갈 수 있을까?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마치 아이처럼 기대에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미지의 영역만 쫓아가나요? 그는 대답합니다. 누군가는 그 처음을 해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꿈을 꾸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꿈을 실제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는 바로 그 누군가가 되기로 한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가 만든 테슬라는 기름 없이도 달리는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스페이스X는 로켓이 재사용될 수 없다는 물리적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해 사고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 뒤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그는 단순히 기술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 우리도 해볼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릴 적부터 외로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은 소녀는 현실보다 책 속 세계에 더 익숙했죠. 그는 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 걸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스스로 로켓을 만들고 세상에 없던 전기차를 설계하고 심지어 인간의 뇌를 연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세상이 조금은 기대되시나요? 혹시 요즘의 뉴스들이 지치게 만들진 않으셨나요?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삶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가 매일 공장 바닥에서 잠들며 꿈꾸는 건 화성으로 가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바라는 건 우리가 서로에게 미래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오늘도 자신의 로켓 아래에서 금속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언젠가 우리 모두가 미래를 떠올릴 때 한 번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도 설렌다. 내일이 기대된다. 일론 머스크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늘 두 얼굴을 가집니다. 혁신가이자 독재자, 구세주의자, 논란의 중심, 천재이자 완벽히 불완전한 인간.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세상을 바꿨고 누구보다 자주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를 21세기의 아인슈타인이라 부르지만 비판자들은 기술에 취한 위험한 인물이라 말합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그 중간 어디쯤 고요히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치열한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의 목표는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먼 내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이 한마디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잠시 잊고 있던 질문을 다시 꺼내놓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미래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잘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